자, 133번. AD 중 고쳤어야 할 것이 있는 것. 자, 바퀴벌레를 제가 잡았어요. 그래, 집에 바퀴벌레가 생겼나 보구나. 제가 잡았으니 이제 없을 거예요. 자, 거하고 체언이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면 예요가, 그래서 또는 여요가, 거요요 하고, 모음의 체온 뒤에는 예요, 여요가 올 수 있죠. 에요는 이다나 아니다 뒤에 오는 거야. 이에요, 이어요, 이다나 아니다 뒤에 어미 에요, 어요가 오는 거지. 따라서 받침이 있을 때에는 조사 이가 와서 이어요 또는 이에요 하고, 받침이 있는 체온에는 조사 이다가 와서 이어요, 이에요가 오는 거죠. 정답은 3번. 그랬으면 좋겠지만 바퀴벌레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거야. 자, 맨 끝에 있는 거야 반드시 띄어 쓴다라는 거. 즉 항상 거야 반드시 띄어 쓴다. 다음 134번. 어법에 맞게 쓰인 거. 그는 옷걸이가 좋은 편이다. 정답이죠. 옷걸이하고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옷을 입은 맵시고, 반면에 옷을 거는 것 할 때는 밝혀서 옷걸이 하고, 즉 옷을 거는 것 하고 밝혀 적어야 되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옷걸이 하면은 옷을 입은 맵시입니다. 정답은 1번. 사과는 껍질이죠. 부드러운 건 껍질이고 딱딱한 건 껍데기. 그런데 달걀이나 조개와 같이, 조개나 달걀과 같은 건 껍데기 껍질을 모두 쓸 수 있다. 따라서 달걀 껍질, 달걀 껍데기 모두 쓸 수 있고, 사과는 부드러운 거니까 껍질. 사과 껍질을 너무 두껍게 벗기지 말아라. 껍데기가 틀렸고. 2번. 불을 끄려고, 자, 끄다라는 말에 어미 뭐가 와요? 려고가. 리을려고가 아니라 어미 려고가 오니까 끄려고가 아니라 끄려고, 불을 끄려고 소화기부터 먼저 찾았다. 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때 지그시 소리 나는 대로 써야 되고, 만약에 지긋하고 시옷 받침이 오게 되면 이건 나이가 들어 보인다 라는 뜻. 이 둘은 구별해야죠. 그냥 지그시 하면 가만히 이런 뜻. 따라 눈을 가만히 감은 거지. 따라서 지그시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따라서 134번의 정답은 1번. 135번. 어휘 선택이 잘못된 거. 이 법률을 시행함으로, 자, 어미 무로 뒤에는 써가 올 수 없죠. 어미 무로 뒤에는 써가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뒤에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랬으니까 이 법률을 시행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이므로, 즉 이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 즉 어떻게 얻느냐, 이 법률을 시행하는 것으로 얻는다는 얘기니까 뒤에 걸 선택해야죠. 앞에 시행함으로는 인과관계고 뒤에 시행함으로는 수단이야. 그리고 시행함으로 하고 수단일 때만 써를 쓸 수 있지. 왜냐하면 시행하다라는 말에 명사형어미 미음이 와서 얘가 명사처럼 사용되니까 뒤에 조사로서가 온 것이고, 반면에 시행하다 하고 어간 뒤에는 어미 무로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어미 무로는 어간 뒤에 오는 것이고, 으로서라는 조사는 이렇게 명사형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률을 시행하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니까 시행함으로써 뒤에 거. 다음 2번. 그리고 나서란 말은 아예 없어요. 그러므로 그러고 나서 앞에 거 맞고, 벽보를 떼는 거죠. 띄는 게 아니라 벽보를 떼는 거야. 따라서 벽보를 떼기로 했다. 앞에 거. 반면에 멀리서도 눈에 띈다죠. 이때는 의모음을 써서 눈에 띄다. 따라서 135번의 정답은 1번. 다음 136번. 입대까지 뭐 했어? 라고 했을 때, 이때
입대라는 표기, 즉 이때, 입대 모두 있죠. 그리고 뭐, 무엇, 무엇 모두 가능하죠. 그 다음 걱정 마라, 내가 할게, 발음은 할게 하고 나더라도 표기는 할게. 또 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은 띄어 쓰는 겁니다. 저 사람 그럴 때 보면 참 야멸치군, 야멸치다 올바른 표기. 그러나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매우 멋쩍어 했다. 이때 멋쩍어는 멋이 적다는 말이 아니고 부끄럽다, 겸연쩍다 이런 의미니까 쩍하고 멋쩍어 하고 쩍하고 표기를 해야죠. 따라서 리을만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 이 구어체에서 주로 입대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뭐라는 말도 구어체에서 주로 쓰죠. 우리가 문장의 문어체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구어체에서는 뭐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맞춤법을 물었을 때는 꼭 문장에만 올바른 게 아니라 일반적인 구어체에서도 쓰는 표기는 올바른 표기죠. 다음 137번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해 사용한 예로 잘못된 거. 들판에 곡식이 여물다죠. 따라서 곡식이 여물어 갈 때 맞고 상처가 아무는 거죠. 그러므로 상처도 아물어 가기 시작했다 맞고 햇볕에 그을린 거죠. 햇볕에 그을리다고 따라서 그을려. 그러나 짓불에, 불에는 그슬리다죠. 불에는 그슬리다니까 짓불에 보리를 그슬려 맞고요. 다음 아내가 이를 드러내다, 즉 이를 드러내고 웃는다. 이를 뽑아내는 게 아니잖아. 따라서 소리 나는 대로 뭐야? 드러내다 아래 걸 써야 되고 창고에 쌀가마니를 밖으로 들어서 내보내는 거니까 이때는 위에 거 드러내다라고.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정답은 1번. 자, 항상 이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서 이걸 구별할 때에는 움직임이 주어에서 움직였다면 부딪히다를 쓰는 것이고 반면에 그 힘이 즉 주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올 때 부딪히다 하고 이 피동의 히를 씁니다. 그러면 여기 내가 달려오던 친구에게 부딪힌 거죠. 그러면 힘이 내가 움직여간 거야? 달려오던 친구가 움직인 거야? 달려오던 친구가 움직인 거니까 히를 썼죠. 이해돼요? 넘어지자 친구가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다가와서 갑자기 부딪혀서 미안해. 내가 부딪힌 거죠. 이 친구가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니까 내가 부딪혀 미안해 라는 얘기니까 치를 써야지. 맞겠죠? 자, 이 룰만 기억해도 부딪히다 부딪히다를 우리 시험에서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뭐 피동이냐 주동이냐 아니 피동이냐 능동이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힘이 주어에서 시작했으면 움직임이 주어에서 시작했으면 치를 쓰면 되고 그 움직임이 주어가 아닌 다른 것에서 시작했으면 히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철수와 영희는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철수와 영희는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즉 결혼하지 못했다.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하지 못했다.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아래 거죠. 왜? 반대하는 힘은 부모로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래 거죠. 이해돼요? 자, 철수가 진학하려는 뜻이 부모와 부딪혀. 철수가 진학하려는 학교가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즉 무산됐다.
철수가 진학하려는 즉 학과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럴 때 철수가 진학하려는 학과가 부모와 부딪혔다. 철수가 진학하려는 그 지원하는 학교가 학과가 부모와 부딪혔다. 이러면 그때는 위에 겁니다. 왜냐? 어느 곳을 지원하겠다는 그 의도를 철수가 먼저 얘기한 거기 때문에 철수가 지원하려는 그 학과가 부모와 부딪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의견이 너와 부딪혔다. 내 의견이 너와 부딪혀서 이때 부딪혀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겁니다. 내가 의견을 냈기 때문에 너와 부딪힌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나 아까 철수와 영희는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결혼이 무산됐다. 이럴 때는 반대 행위를 누가 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따라서 그때는 he를 써서 표기를 해야 되고. 자, 137번의 정답은 3번. 138번. 밑줄 친 어휘 쓰임이 적절한 거. 밤을 새다는 틀린 표기죠. 밤은 새우다죠. 밤은 새우다야. 따라서 밤을 새서라도가 아니라 뭐라고 써야 돼? 세워서라도. 밤을 세워서라도 못한 공부를 하려 했다. 다음,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다죠. 따라서 담배를 피우면 벌금을 내야 한다. 정답은 2번. 자, 시간에 얽매다야 얽매이다야? 얽매이다죠. 즉 시간에 얽매이다죠. 무엇을 얽매다고 무엇에 얽매이다야. 자, 얽매이다니까 얽매이다에 어가 오면 얽매여가 되는 거죠. 시간에 얽매여. 4번. 설레이다라는 말은 없다. 기본형은 설레다. 그러므로 설레이는이 아니라 뭐야? 설레는. 정답은 2번. 139번. 감기약을 먹었더니 의식이 흐리멍텅이 아니라 흐리멍덩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다음 2번에 단출한 차림새죠. 단촐하다가 아니라 단출한 차림새고, 후텁지근은 후덥지근 둘 다 되죠. 후덥지근 둘 다 됩니다. 따라서 후텁지근한 여름밤이라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다. 정답은 3번. 허위대가 아니라 뭐예요? 허우대. 즉 허우대가 멀쩡하다. 우리 이번 서울시 9급에서도 고깃간 늘 나오던 거 나왔죠? 고깃간과 정육점이 표준어 아니죠? 고깃간과 복수표준어는 뭐야? 고깃간과 복수표준어는 뭐예요? 푸주간이죠. 이건 여러분 출제된 거잖아. 그렇죠? 푸주간, 고깃간, 복수표준어인데 고깃간, 정육점 이러고 출제되는 그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에서 뭐 이런 맞춤법이나 표준어나 표준 발음, 로마자, 외래어는 못 보던 게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틀립니다. 못 보던 게 나오면.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못 보던 게 나왔다는 얘기는 수업 시간에 안 배웠거나 네가 뭔가 문제를 풀면서 못 본 게 아니라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이 맞춤법, 표준어 이 단어들은 본 걸 또 보고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도 봤던 걸 또 기억하고 이러면서 해야지 자꾸 새로운 걸 알려고 하지 말라고. 됐어요? 새로운 걸 알려고 하지 말고 안 걸 또 보고
여러분들은 문제집 한 번 풀면 그걸 다 풀었다고 말하더라고. 2번, 3번 푸세요. 그리고 국어는 뭐니 뭐니 해도 기출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앞서 풀었던 거 기출문제 프린트나 또는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 몇 번이나 풀어봤어요. 그냥 한 번 풀면 끝이 아니라고. 지금 수업 시간에 하는 예상 문제는 내가 혹시 미처 놓치고 있는 걸 보기 위한 공부지, 이거 지금 죽어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올라갈 실력은 이미 다 예전 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도 여기 문제반에서 설명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왜냐면 가장 밑바닥인 기초를 말해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가 아직도 뭐 어간 어미를 모르겠고 어근 접사를 모르겠고 체언이 뭔지 관용어가 뭔지 이런 걸 모른다면 다시 겸손하게 기본으로 돌아가서 한 번 더 그 문법의 기본기를 다지는 강의를 듣든 아니면 노트를 보든 책을 보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내일 모레 시험인데 내가 지금 여기서 어간 어미 따지고 있고 뭐 실질 형태소가 뭔지 형시 형태소가 뭔지 이거 따지면 언제 공부하나, 이렇게 스스로 조급해지면 안 돼요. 어차피 시험 문제는 그런 기본적인 걸 물어. 뭐 대단히 고급진 걸 묻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이 문제집의 90%는 모두 여러분들이 보던 거야. 그런데 조금만 문항이 달라지거나 또는 페이지만 달라져도 낯설게 보이거든.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봤던 걸 다시 보면서 자꾸 기억을 되새기고, 또 틀렸으면 또 한 번 메모하고 또 한 번 찾아보고 겸손하게 그렇게 공부해 가라고. 자, 140번은 뭘 물어보냐면 중의적인 표현을 물어봤죠. 중의적인 표현의 이유를 쓰고 이를 고쳤었는데 잘못된 걸 물었어요. 형은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했을 때 주어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하는 이 누구든지 만나고 싶다, 이 만나다의 주체가 모호한 거야. 형이 누구든지 만나고 싶은지 아니면 누구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따라서 형이 주체일 때 누구든지 형은 만나고 싶어 한다. 이때는 누가 주체가 되지. 형이 주체가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 형은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럼 그대로 똑같잖아요. 형은 아무나 만나고 싶다. 즉 형은 아무나 만나려고 한다. 형은 누구라도 만나려고 한다. 이렇게 바꿔야죠. 그래서 이 형은 누구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했을 때 이를 누구든지 형은 만나고 싶어 한다 하게 되면 형이 주체인가 아니라 오히려 그 미지층 대명사인 누구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잘못 고친 거죠. 정답은 1번. 철수가 영희와 순이를 찾아갔다 했을 때는 목적어의 범위가 모호하고, 만약에 두 사람이 순이를 찾아간 거면 철수와 영희가 라고 고치면 되겠죠. 맞게 고쳤고, 그때 그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이게 진행형인지 진행상인지 아니면 완료인지. 따라서 완료라면 그때 그는 청바지를 입은 상태다 라고 쓰면 청바지를 입은 완료형이 되죠. 맞게 고쳤죠? 그 다음 철수가 책을 읽지 않았다 하면 철수가 읽지 않았다는 건지 책을 읽지 않았다는 건지 부정의 범위가 모호하단 말이야. 그래서 목적어를 부정할 때 철수가 읽은 건 바로 그 책이 아니다. 책이 아니다. 철수는 신문을 봤지 책을 본 게 아니다. 철수가 읽은 건 책이 아니다 하고 목적어를 부정할 수 있죠. 즉 나머지는 모두 그 고쳐 쓴 이유와
중의성을 없앤 고친 표현이 맞는데 1번은 고친 이유가 틀렸고 그리고 그 예문도 적절치가 않았던 겁니다. 정답은 1번. 141번 보기의 문제점을 옳게 설명한 것.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영화나 고전음악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글이 갖는 문제점은 뭐냐?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영화나 고전음악을 듣는다. 주어가 빠졌죠. 문제는 우리가 주어를 생략할 수 있지만 그 주어를 생략하는 건 어떤 경우? 그것이 일반적인 우리는 하는 일반적인 주어일 때, 그래서 글 속에서 그 주어가 일반적인 우리는 하고 일반적인 주어를 말할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이 경우 그 주어가 일단 모호하고, 그러므로 왜냐하면 영화나 고전음악을 듣는 그런 주어가 일단 모호한데 그걸 일반적인 주어라고 쳐도 목적어가 영화와 고전음악인데 서술어는 듣는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음악을 듣는다는 건 호응을 하지만 영화를 듣는 건 될 수 없으니까 역시 영화에 해당하는 뭐가 빠졌어? 서술어가 빠졌죠. 그러므로 이 글이 갖는 문제점은 일단 주어도 생략이 되어 있어서 즉 모호하고, 또한 영화를 목적어라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역시 문장이 잘못됐죠.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죠. 국어의 문장에서는 부당하게 문장 성분이 생략되는, 왜냐면 워낙 문장 성분이 생략이 잘 되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문장 성분의 생략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142번 고친 문장의 이유도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도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이유든 결과든 잘못된 걸 물었어. 영우는 나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 중의적이죠? 따라서 나보다 했을 때 비교하는 대상이 불분명하다. 이유는 맞죠? 그래서 뭐라고 고쳤냐면 영우는 축구를 나보다 더 좋아한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죠? 똑같이 이때 나보다가 나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더 좋아한다는 건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건지 여전히 모호하네. 정답 몇 번? 1번.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이때 이유는, 이게 잘못된 이유는 몇 번 설명했죠? 리을게오라는 어미는 자신의 의지, 즉 화자의 약속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야. 내가 갈게요, 내가 볼게요, 내가 전화할게요. 이렇게 1인칭 주어, 나의 의지를 말하는 거지 3인칭 주어의 의지나 확인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 그러므로 손님 저쪽 방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명령형으로 바꾸는 게 맞죠. 옳게 고쳤죠? 다음, 그는 설레임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이때는 설레임이라는 말이 잘못됐고 설레다의 명사형이 잘못됐으므로 설렘이라고 바꾼다. 맞죠? 물론 설렘 때문에 할 때 때문에는 반드시 띄어야죠. 때문은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설렘과 때문은 반드시 띄어야지. 4번 그는 진정한 성인으로 불리우는 사람이다. 피동 표현이 원래 부르다의 피동이 뭐야? 불리다인데 부르다의 피동이 불리다인데 여기에 또 우를 쓰면 불리우다 하면 무슨 오류? 이중피동의 오류니까 불리다 하고 우를 빼야죠. 그는 성인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따라서 정답은 1번.
143번 중의적 표현에 대한 설명이 중의적 표현을 찾아라 이런 게 아니라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그는 나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 했을 때 그 비교 대상이 그와 축구인지 나와 축구인지가 불분명하다. 틀렸죠? 여기서 비교 대상이 나인지 나와 즉 그 사람인지 나와 그 사람인지 아니면 나와 축구인지 그와 축구가 아니죠. 나와 그 사람이 비교된 건지 즉 나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도 축구를 좋아해서 나와 그 사람이 비교된 건지 아니면 나라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축구를 더 좋아한다는 나와 축구를 비교한 건지 이게 불분명한 거지. 즉 그와 축구는 관계가 없죠. 정답은 1번. 자, 선생님이 보고 싶은 제자들이 많다 했을 때 이 보고 싶다가 즉 보고 싶다의 주체가 선생님인지 아니면 제자들이 선생님을 보고 싶어 하는지 뭐하고 학생들이 학교에 다 오지 않았다 하면 이는 부정문의 모호성으로 아무도 안 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부만 왔다는 얘기인지 또 영희는 새로 산 바지를 입고 있다. 이때 입고 있다가 진행상을 말하는지 완료상을 말하는지 불분명하죠. 정답은 1번. 144번. 다음 중 오류가 없는 표현은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좋은데 언니라는 말. 손님에게 언니, 오빠, 아줌마, 아저씨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뒤에는 틀린 거 없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하면 틀리지만 주문하신 커피 나왔습니다. 문제 없고 오늘은 늦지 않게 집에 다녀오려고요. 오늘은 늦지 않게 집에 다녀오려고요. 이때 늦지 않게가 즉 시간이 늦지 않게 갔다 오겠다는 건지 아니면 즉 오늘은 그렇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이 오늘은 하는 이 강조와 또 늦지 않게 이런 부정어가 모호함을 가져옵니다. 만약에 명료하게 하려면 오늘은 일찍 집에 다녀오려고요 라고 해야지 늦지 않게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늦지 않게라는 말이 어색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내가 너에게 좋은 친구를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소개시키다 라는 말은 잘못된 사동 즉 이 경우에는 소개해 줄게인데 소개시켜 줄게 하고 사동문에 지나친 사동문을 사용했고 항상 문장에서 시키다가 나오면 의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문장에서 일단 시키다가 등장하면 의심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편찮으셔서 자 직접 높임일 때는 편찮으시다 계시다 이런 말을 쓰는 거고 간접 높이면은 아프시다 또는 있으시다 간접 높이면은 아프시다 있으시다를 쓰고 직접 높이면은 편찮으시다 계시다를 씁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편찮으신 거고 선생님의 허리가 아프신 거죠. 맞게 했죠? 그리고 부득이 참석하다가 붙는 말이고 참석 안 울림 소리니까 참석치가 아니라 뭐야? 참석지 모두 맞게 했고 참석지 못하셨다 참석하지 못했다 말이죠. 정답은 4번.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맞춤법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맞춤법을 묻는 게 아니라 문장의 표현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으니까 시험장에서도 이런 경우는 뭐 맞춤법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일단은 문장 전체가
높임이나 시제나 또는 어법에 맞는지를 보자 이 말이죠. 145번에 뭘 설명해 놨냐면 중의성이 일어나는 원인을 네 가지를 써놨어요. 첫째,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되는 걸 어휘적 중의성이라고 했고, 그 예로서 나는 철수와 다은이를 만났다가 기억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는 어휘적 중의성이 아니라 구조적 중의성, 즉 니은의 통사적 중의성이죠. 통사적 중의성이란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부정 표현 때문에 일어나는 중의성은 부정 표현의 중의성이라고 했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 벌어지는 건 상황의 중의성이라 했어요. 그럼 2번, 나는 어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통사적 중의성이 아니라 부정의 중의성에 해당되고, 저 배는 크지 않다. 이때 저 배는 크지 않다는, 즉 이 배가 사람의 배인지 과일의 배인지 아니면 타는 배인지 이 이유로 중의적인 건 기억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크지 않다라는 말이 또한 부정적인, 즉 크지 않다는 말이 작다는 건지 아니면 적당하다는 건지 모호할 수 있죠. 그러므로 저 배는 크지 않다는 기억과 디귿에 모두 가능하죠. 그런데 리을을 보면 그는 실내에서 여전히 구두를 신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실내에서도 여전히 구두를 신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여전히는 뒤에 신고 있다를, 즉 완료형임을 말해주고 있죠. 왜? 여전이라는 말이 빠지면 그는 구두를 실내에서 신고 있다, 이게 진행인지 완료인지 모호하겠지만 그는 실내에서 여전히 구두를 신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중의적인 표현이 아니죠. 이해돼요? 아예 중의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맨 마지막은 상황에 따라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아예 중의적 표현이 아니라고. 자, 철수는 여전히 교실에서 모자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건 완료지, 진행상을 말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의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145번 지문에서 중의성을 네 가지로 나눴어요. 원래 우리가 배운 건 세 가지. 그 중의적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어휘적 중의성, 구조적 중의성, 그리고 비유적, 은유법을 썼을 때 중의성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험장에서 딱 문제를 마주쳤더니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면 그 네 가지에 끼워 맞추면 되죠. 알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세 가지에 끼워 맞추지 말고 그 설명한 네 가지에 끼워 맞추면 되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는 첫째 어휘적 중의성은 알고 있는 바와 동일하고, 두 번째 구조적 중의성을 통사적 중의성이라는 말로 살짝 바꿔 말했고, 세 번째 부정 표현의 중의성은 원래 구조적 중의성에 포함되는 건데 따로 부정 표현의 중의성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상황적 중의성은 이 문제에서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처음 봤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 상황적 중의성이 뭘 말하는가,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해석이 달라지는 것, 이를 우리는 상황적 중의성이라고 이 책에서는, 아니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지. 알겠죠? 우리가 의문 변동을 네 가지, 교체, 탈락, 축약, 첨가 하고 알고 갔는데 거기 다음 의문 변동은 대치, 축약, 첨가, 탈락이다. 이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 대치라는 설명을 읽어봤더니 내가 알고 있는 교체와 같은 얘기면 같은 의미구나. 이 정도의 융통성은 있어야겠다 이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가 안 나왔다고 모른다라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45번의 정답은 3번. 146번. 다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기억에서 게으른 놀부와 흥부했을 때 문장의 구조상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맞다 틀리다? 맞다. 왜냐하면 게으른 게 놀부인지 아니면 놀부 흥부가 모두 게으른지. 니은번. 니은에서 기억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중의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렇지? 왜냐면 뒤에 서술어가 왔다 하더라도 게으른 흥부와 놀부는 변함이 없지. 디귿의 경우 문맥을 고려하면 즉 중의성이 해소될 수 있다. 왜냐? 뒤에 부지런한 흥부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앞에 게으른 건 놀부라고 문맥상 판단할 수 있죠. 그냥 문장 그대로 게으른 놀부와 흥부는 분명히 중의적이지만 뒤에 있는 이어진 문장 부지런한 흥부의 농사가 잘 된다라는 이어진 문장을 고려한다면 중의성은 없어진다. 이 설명이야. 맞고. 리을 4번. 디귿에서 게으른 놀부와 흥부의 직접 구성 요소는 게으른과 놀부 흥부다. 아니지. 어떻게 나눠지는 거야? 게으른 놀부와 그리고 흥부지. 왜냐? 뒤에 부지런한 흥부라고 했으니까 게으르다는 놀부만 꾸며야 되잖아. 그러니까 게으른 놀부와 흥부가 둘이 나눠지는 거지. 이해돼요? 정답은 4번. 147번. 문장을 고쳐 쓴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거. 남편은 어제 아내와 진지하게 의논했다. 이때 남편은 어제 아내와 진지하게 의논했다는 주어와 서술의 호응이 적절하지 않다. 문제될 거 없죠? 왜냐면 주어는 남편이고요. 서술어는 의논했다고요. 그리고 부사어는 아내와. 즉 남편은 아내와 의논했다는 거죠. 이해돼요? 이때는 고칠 이유가 없죠. 다음 2번. 나는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을 보았다. 이때 눈이 시리도록 이때 시리다가 눈이 시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란 얘기인지. 즉 내 눈이 하늘을 너무 봐서 시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하늘 그 자체가 아주 시리도록 푸른 파란 하늘이라는 건지. 중의적이죠? 또 이 책은 쉽게 읽혀진다. 읽히다에 어지다가 와서 이중 피동으로 사용되었다. 맞고. 회장님께서는 귀여운 따님이 계십니다. 즉 간접 높임으로 써야 되는데 따님이 있으시다 하고 간접 높임을 써야 되는데 따님이 계시다 직접 높임을 썼으므로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이유가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이죠. 다음 148번. 모호한 의미의 문장이 아닌 거. 이번 시험에서 몇 문제 풀지 못했다 밑줄 치고 부정 표현의 모호성이죠. 몇 문제 풀지 못했다는 정말 몇 개 못 풀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다 풀었는데 단지 몇 문제만 놓쳤다는 얘기인지. 다르죠? 완전 뜻이 다르잖아. 20문제 중에 3개만 풀고 나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20문제 중에 3개만 못 풀었다는 얘기인지 의미가 모호하지. 2번. 은경이가 보고 싶은 동창생이 많다. 이때 보고 싶다도 그 주체가 은경인지 아니면 동창인지 모호하고. 형은 책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형은 책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이때는 중의성 없죠. 만약에 형은 나보다 책을 더 좋아한다. 이러면 중의적이지만 책보다 나를 더 좋아한다 할 때는 중의성이 있을 수 없죠. 정답은 3번. 그는 그때 양말을 신고 있다. 이때는 그는 그때 양말을 신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진행상인지 아니면 완료상인지 중의적이죠. 148번의 정답은 3번. 149번.
보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객관적 사실이나 자신의 기분을 나타낼 때도 같아요를 사용해서 아주 소신 없고 애매한 표현으로 품격 없는 대화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설명한 거냐면 쓸데없이 같아요라는 말을 함부로 쓰는 걸 지적한 거야.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으니까 올바로 표현한 걸 찾는 거죠. 자, 같아요가 쓸데없는 경우는 개인적 생각을 밝히는데 같아요를 쓰는 건 안 돼. 만약에 같아요가 즉 올바로 쓰이는 건 객관적인 추측, 즉 먹구름이 끼니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렇게 객관적 추측에는 같아요를 올바로 쓴 거지만 뭐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좋은 것 같아요. 심지어 맛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은 모두 잘못된 거다 이 말이죠. 1번. 이제 보니 그는 어제 내가 받은 물건이 탐나서 돌아온 것이로군. 순 날강도 같으니라고. 이때 같아요는 자기 감정에 대한 즉 잘못된 표현이 아니라 비유한 거죠. 즉 물건이 탐나서 돌아온 사람을 향해서 날강도 같다 비유한 거죠. 지급법 뭐뭐 같다 하고 비유하는데 사용한 것이므로 틀린 거 아니죠.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지? 정답 몇 번? 1번. 그러나 2번에 선물 보따리를 가득 안고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시민들을 보니 제 기분도 좋은 것 같다. 즉 자신의 주관적인 기분에 같아요를 썼으니까 이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쓰지 말아야 될 때 쓴 거죠. 틀렸고 3번 올해 여러분께 너무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시는 것이라 더욱 감사하다는 거지 감사한 것 같아요. 역시 틀렸고 일자리 잡기가 어렵다 보니 낮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하는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 것 같아요.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라고 하면 되지. 역시 또 뒤끝을 애매하게 뭐뭐인 것 같아요 잘못 쓴 거죠. 자, 이 같아요가 올바로 쓰이는 경우는 아까 그렇게 비유, 직유법을 쓸 때 날강도 같다, 뭐 짐승 같다, 직유법을 쓸 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객관적인 추측. 예를 들어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하니까 곧 한반도에 평화가 올 것 같아요. 맞는 겁니다. 이해돼요? 객관적 근거 하에서 뭐뭐인 것 같아요를 쓰는 건 올바르고 그러나 주관적인 기분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말하는데 같아요를 쓰면 그건 틀린 거고. 150번 보기에 사용된 오류를 보이고 있는 것. 우리 회사가 이번에 개발한 신약은 피로와 활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켜주는. 자, 이렇게 목적어가 A와 B 하고 두 단어 이상이 나열되면 항상 뭘 의심하라? 병렬 관계를 의심하라. 그래서 이 뒤에 오는 이 서술어 C와 B와 C가 호응해야 하지만 A와 C도 호응해야 하죠. 따라서 항상 이렇게 나열되는 단어들이 오면 그 뒤에 서술어와 각각 호응하는지를 봐야 돼. 여기 활력을 증진시킨다 하는 말은 호응을 하지만 피로를 증진시킨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지. 그러므로 피로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는 거지. 뭐 피로를 감소하고 피로를 감소시키고 이런 식의
필요와 호응하는 서술어가 와야지. 1번 교장 선생님의 후나가 계시겠습니다. 이건 어떤 잘못? 높임법의 잘못이죠. 즉 직접 높임이 아니라 간접 높임을 써야죠. 2번 할머님께서는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역시 높임법이 잘못됐고 이때는 높임의 어휘를 잘못 썼죠. 나이 대신에 뭘 써야 돼? 연세. 다음 이번 안건이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통과되었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과반수와 이상은 중복된 표현이죠. 중복된 표현. 중의적 표현하고 중복된 표현하고 헷갈리면 안 돼. 중의적 표현은 해석이 둘 이상 일어난다는 얘기고 중복된 표현은 불필요한 말을 썼다는 거지. 중복된 표현은 불필요한 말을 썼다는 거지. 따라서 과반수의 찬성이라고 바꿔야지. 자, 4번 기재사항의 정정 또는 금융기관의 취급인이 없으며 자, 기재사항의 정정과 금융기관의 취급자인이 없다라는 서술어와 모두 호응할 수 없죠? 앞에 금융기관의 취급자인이 없으면 무효다라는 건 호응하지만 그 앞에 정정이 없으면 무효다 어색하지? 그러면 그 앞에 정정을 어떻게 바꿔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취급자 있으니 없으면 그래서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해서 이어진 문장으로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하고 이어진 문장으로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150번의 정답은 4번. 자, 151번 어느 예절에 어긋난 것 1번에 자기를 부모님 친구에게 소개할 때 자기 아버지에게 기대어 소개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저희 아버지가 홍, 길자, 동자 쓰십니다. 맞죠? 성에는 이름 자자를 붙이면 안 되죠. 우리가 홍자, 길자, 동자십니다. 잘못 말하는 거죠. 성에는 자자를 붙이면 안 돼. 이름에만 자자를 붙이는 거니까 홍, 길자, 동자십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죠. 맞겠죠? 다음 직장에서 먼저 퇴근할 때에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는 내일 뵙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지 수고하십시오 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 수고하다라는 말은 항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다. 아예 암기를 해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쓸 수 있는 말이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는 절대 쓸 수 없다는 거.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것. 자, 오랜만에 만난 어른에게요.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맞습니다. 주의할 거 별고입니다. 별거 안 됩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남이 별거 하든 안 하든 왜 상관해? 알겠어요? 별거 없으셨습니까? 안 됩니다. 뭐라고요? 별고. 뭐라고? 어? 어? 별일 없으셨습니까? 되지. 그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되지. 다만 별고를 별거라고 오해하지 말라고 그 얘기한 거야. 다음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 저희 아버지는 성을 얘기하고 즉 길자 동자이십니다. 맞게 했다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다음 152번에 각 상황에 맞는 인사로 적절하지 않은 거. 어른에게 새해 인사를 할 때는 절만하고 그 하고를 띄어야죠. 붙여놓으니까 좀 이상하지. 절만 띄고 하고 아랫사람은 덕담을 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절을 하는 것이 인사를 가름하기 때문에 아랫사람은 절을 하면 되고 덕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윗사람의 덕담을 듣고 이제 또 응답할 수는 있죠. 다음, 윗사람의 생신 때 생신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건강하세요 또는 뭐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뭐 할머니 저 시집 가질 때까지 뭐 사세요, 이런 건 상대가 나이 많이 먹었다는 걸 즉 은연중 일깨우기 때문에 옳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심지어는 뭐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고 할머니 뭐 다음 달에 꼭 여행 가셔야 되고 막 우는 애들 알겠어요? 금방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어른께 나이를 떠올리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뭐 올해도 등산 자주 다니세요. 또 뭐 내년에도 뭐 운동 많이 하세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입니다. 다음, 따라 정답은 2번. 자, 아는 이의 문상을 갔을 때 가장 좋은 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사를 하고 나오는 거고, 굳이 말을 해야 한다면 뭐라 들을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됩니다. 집에서 손님을 맞을 때는 어서 오십시오 맞죠? 다음 153번. 153번부터 다음 시간에 하죠. 그래서 153번부터 그 나머지 독해 문제하고 그리고 그 독해 문제가 끝나면 아마 모의고사를 한 3회분 정도는 3단계에서 할 거고 그리고 나머지 또 4단계에서 나머지 모의고사와 또 진행할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다가 이제 모의고사가 한 3회 정도 더 들어가서 3단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단계는 이제 독해가 좀 많이 나오는데 또 독해 한참보다 하다 보면 또 문법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독해하면서 또 문법적인 것도 설명을 다시 할 테니까 잘 좀 풀어오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하셨습니다.